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요약을 해드리자면 소위 말하던 문빠 그리고 대깨문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알만한 분들은 아실만한 게 이런 댓글 부대의 존재에 관해서는 좀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도 한번 이 주제를 다뤘었고 그 몇 달 동안 사실 지난번에도 수도 없이 이제 언급을 해왔던 주제라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와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좀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끌어올려진 것이 굉장히 또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 복잡 미묘한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그런 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문바 대깨문 네티즌들 중에서 사실은 중국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죠? 확진자 숫자가 2,300명을 넘어서지를 않나 하루 만에 5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전례가 없었던 일들이죠. 바보가 아니라면 분명히 문제의식을 느껴야만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역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고 586 아마추어 운동권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끝내 화를 키우는 등 그들의 무능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도 완전 개박살이 나버렸죠. 영화관이라든지 식당 등등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이 가득했을 번화가도 현재 텅텅 비어가고 있지를 않나 대한민국 자영업 경제 및 내수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파탄이 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과도하게 정부를 편드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느낄 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가리가 깨져도 단순히 문재인을 외치는 그런 대깨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한 폐렴에 걸려 죽더라도 문재인을 지지하겠다는 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사실상 이런 거는 더 이상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판단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었다는 거죠. 의혹을 품은 네티즌들이 지금 정황을 좀 알아본 결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여론이 한국 국민들의 정상적인 여론이 아니라 중국계 댓글 부대, 댓글 알바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여론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인터넷을 꽉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여론이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댓글 알바들이 만든 인위적으로 조장된 여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알만한 분들은 예전부터 다들 의혹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죠.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네이버에도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 엄정한 시국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찮은 심리 테스트 같은 걸 실시간 검색어랍시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특정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인위적인 세력을 동원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데 사람들도 똑똑해져가지고 쉽게 안 속죠. 우리나라 국민들 똑똑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저따위 것들을 궁금해한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이 시국에 조작이 너무 티가 난다 등등 이런 여론들이 현재 줄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배부른 좌우 이념 논쟁을 즐길 단계를 한참 전에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근본적인 생존 문제, 나와 여러분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정말로 암울합니다. 코스피가 개박살이 나고 있고 경제 개박살 나고 있죠. 민생 경제, 건물주, 자영업자들 사업 상황 지금 말 그대로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상황인데 시간을 더 끌다가는 운 좋게 전염병은 피해갈지 몰라도 조만간 굶어 죽을 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이는 중국에 250만 달러를 더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용품, 의료용 생필품, 장갑 같은 전문적인 의료 물자들까지 쌍으로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어요.
국내에도 지금 의료 물품이 부족해가지고 죽을 판이고 의사 선생님들이 코피 터져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잘한다고 칭찬만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런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칭찬하는 건. 일부 극도로 어리석은 국민들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비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그 어리석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전국민 비율의 40% 50%씩이나 된다는 건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 누군가가 그 중에서 인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사상 초유의 이런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문재인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기는데 20여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무슨 난데없이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단 3일 만에 100만 인구를 넘어버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순수한 여론이 아니라 상당한 비율만큼 분명히 조직적인 외부의 움직임과 인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이 존재한다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웹사이트 트래픽 기록을 한번 재봤더니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외부 세력들의 개입 정황, 특정 국가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개입 정황이 있더라는 것이죠. 남의 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왜 중국발 트래픽이 대규모로 증가합니까? 평소보다 70% 이상 폭증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중국어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유입된 증가세가 평소에 몇 배가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다뤘던 뉴스죠. 참고로 중국에서는 국민들의 웹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의 독립 문제라든지 홍콩 자유에 관한 문제라든지 공산당 정부가 싫어하는 주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응원하는 각종 웹사이트에 중국 사람이 까딱 잘못해갖고 접속을 하다가 걸려버리면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뭐 IP를 추적당하고 뭐 계좌가 정지되기도 하고 공안에서 즉시 출동해갖고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있는 현명한 또 우리 청년 우파 네티즌들이 사람들이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각종 스포츠, 예쁜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제 낚시를 걸어 놓고 뭐 거기에다가 중국 댓글 알바들이 낚여가지고 따라 들어가면 실제로는 접속하면 엿돼버리는 그런 사이트들을 걸어 놨던 거예요. 그 예시가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홍콩 자유에 관한 사이트, 티베트 사이트, 신장 위구르의 뭐 자유 독립에 관한 사이트,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걸어 놓았던 겁니다. 미끼를 던져서 이제 알바들을 상대로 낚시를 한 거죠. 댓글 알바들을 이제 몰아 넣어가지고 이제 함정을 파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한 겁니다. 헌데 그랬더니 오랫동안 강성 문바 네티즌으로 활동해오던 유명했던 인간들, 대규모 인간들이 갑자기 계정이 삭제되질 않나 빤스런을 증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로 불온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그런 접속 이력의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들었던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계정을 포기할 만큼 이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죠? 인과관계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인간들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가입해서 활동하던 아이디들이 대규모로 증발하게 되자 갑자기 우리나라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어제 오늘 최근 며칠간 들어가지고 갑자기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좋은 이야기를 해도 수많은 반대를 누르던 대깨문들이 한순간에 거대한 비율로 증발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반이 중국의 소나귀에 넘어가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가 힘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 그 댓글 부대 알바들은 왜 남의 나라 인터넷까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문재인이를 편들어주고 탄핵 분위기를 막아주려고 애쓰고 특정 세력만 지지를 했던 걸까요? 그야 당연히 그 특정 정치 세력 그리고 문재인이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보다 북한 중국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인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이권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태양광 패널 사업이라든지 중국산 패널이 많다는 것은 이런 중국산 패널의 비율이 많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놀라운 뉴스도 아닙니다. 그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한국에도 훌륭한 건설업체들이 많은데 중국 건설업체들이 한가득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사업 파트에도 중국 업체가 입찰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또 이제 친환경 핑계대면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슬금슬금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나라 공기업인 한국전력 사업 파트에 중국 업체가 입찰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의 정부가. 그렇죠. 지금 보여드린 것 말고도 정말로 수십 수백 가지 분야에 걸쳐서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사업 파트, 사업 이권들이 하나 둘씩 중국의 소나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병들게 했던 수많은 갈등, 온라인상의 세대 갈등과 그런 대립들이 있었죠. 남녀 갈등, 성별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등 수많은 분탕질들이 실제로는 물론 그 중에서는 어리석은 국민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중국 댓글 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물론 항상 존재를 하죠. 그러나 그 비율을 크게 키우고 잘못된 여론의 비율을 크게 키우고 사람들을 자꾸만 특정한 방향으로 선동을 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머릿수를 늘리고 혼란을 증폭시키고 야기하는 배후에는 중국 댓글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계열의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반드시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 세력들에 관한 의구심과 지적들은 사실 오늘 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알려진 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최근 며칠 동안이라도 저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수도 없이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예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근데 사실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이런 거를 백날 떠들어봤자 한계가 있죠. 공론화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한국당의 그런 프로 직업 정치인 놈들이 이제는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제발 좀 이 양반들이 정당 차원에서도 이런 좀 애국심, 나라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정당 차원에서도 좀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전문가 프로그래머들을 동원해서 좀 트래픽 감시도 하고 확실한 좀 더 멋있고 정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공중파 언론에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이슈와 그거로 삼아 보라는 겁니다. 정당 차원에서도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소신 있는 우파 정당으로 제발 좀 거듭나라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비로소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이만큼 끌어올려졌다는 게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되는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항상 바른 목소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심한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